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와 10년간 만나온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의 집은 집안 사정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데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결혼을 하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한 번의 이별 후 다시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남자친구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제대로 참교육 시켰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10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던 24살에 만나 참 오래도 만났지요. 사실 연애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애의 시작, 전 그 사람을 밀어냈었어요. 제게는 편찮은 홀 어머니와 학교 다니는 동생이 있었기에 당시 제게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자꾸 다가오더라고요. 밀어내도 다가오고 밀어내도 다가오고, 그래서 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연애를 하면 함께 데이트도 하고 기념일도 챙기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를 위해 선물도 해주어야 할 텐데 지금의 내 상황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괜찮다고, 자기가 모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시작하는 거니 그 모든 걸 감수하고도 저와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쪽만 일방적인 사랑은 끝내 지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2년간 절 바라봐 주었고 결국 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 주었습니다. 늘 제게 다정하던 그 사람, 무엇을 하던 제가 최우선이던 그 사람, 부모님의 이혼 후 늘 쪼들리고 힘든 삶을 살아오던 제게 그 사람은 담비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의 간병을 해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쪼들리는 생활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은 그런 제 삶의 힐링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늘 저를 생각해서 데이트 비용도 덜 내게 해주고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 저희 엄마도 갖다 드리라고 하면 하나 더 사주고, 하늘에서 그간 제가 힘들고 외롭게 살았다며 살아있는 천사를 제게 보내주었나 싶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제 나이 28살, 그 사람 나이 31살이던 해, 그 사람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평생 함께 하자고요. 그런데 전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은 이르다고. 동생이 있긴 하지만 이제 사회생활 하는 동생이 엄마를 혼자 감당하기도 힘들고 결혼해서 다른 집에서 살며 엄마를 살피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아직은 결혼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조금만 더 자리 잡고 엄마가 조금만 더 상태가 나아지고 나면 그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결혼해서도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고 엄마 치료비 등은 월급에서 일부 따로 책정해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이체할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저도 그간 감당하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 사람에게까지 전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인 만큼 저와 동생이 감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결혼해서도 계속 회사를 다닌다고 한들 아이를 가지면 잠시라도 쉬어야 하는 기간이 생기고, 그러면 그 기간에 제가 엄마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은 그 사람에게 기대야 한다는 상황이 미리부터 미안했습니다. 날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제가 안고 가야 할 힘든 부분까지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집은 잘 삽니다. 저희 집에 비하면 정말 잘 살아요. 부모님이 안정적인 사업도 하고 계시고 부유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지요. 그런 사람이 절 사랑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전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 설득하고 설득했지만 결국엔 당시 결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어주었지요.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연애를 했습니다. 엄마는 더디지만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셨습니다. 엄마는 늘 저희에게 미안해했어요. 세상에 핏줄이라곤 우리 세 모녀가 다인데, 의지할 사람이라곤 엄마가 다인데 아파서 미안하다면서요.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키우시겠다고 일하시다 다친 엄마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가 다치셨을 때 너무 속상하고 막막해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울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봐 주셔서 나라의 도움을 받고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주말 알바 등을 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월세에서 살던 집을 동생과 함께 전세로 옮겼던 날, 이 정도만 돼도 이젠 걱정이 없다며 우리 새 모녀는 부둥켜 안고 울었었지요. 그 사람과의 연애 7년째 되던 해, 아무래도 아들의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 그 사람의 집에선 결혼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당장은 찾아뵙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한 말로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찾아뵈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 한눈에도 깔끔하게 정리된 집.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십니다. 어서 와요. 그가 많이 궁금했는데 이 녀석이 때가 아니라면 계속 소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어색해 그만 더 길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식사 때는 아니었기에 간단한 다가를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제게 궁금한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제 자격지심이겠지만 너무나 차이나는 집안을 눈으로 확인하니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욕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서로를 아낌없이 배려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친구들과 지인의 이야기가 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은 참 친절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따뜻한 인성을 보였어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이 참 복잡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는 30이었고 그 사람은 33이었지요. 그 사람의 부모님도 이제는 아들의 결혼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준비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아직도 결혼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항상 말했듯 난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었으니 언제든 나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랬기에 늘 헤어질 준비를 하며 그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놓지 않고 잡고 또 잡아주었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아줄 거란 기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은 맹세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결국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에게 절 떠나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준 거였어요. 제가 헤어지자고도 해보았지만 늘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인사를 드리고 아무래도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커졌고 제 생각을 전하니 그 사람은 제게 또 그런 말을 하냐며 자신은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더 걸려도 상관없으니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다녀오고 약 열흘쯤 지난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회사 정문에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 인사를 드리니 아직 식사 전이면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십니다.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어요. 어색하기만 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께선 식사 중간중간 옅은 미소를 보이시며 꼭 한번 단둘이 식사를 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서로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식사가 끝났고 후식으로 나온 커피를 마시는데 어머니께서 제게 정말 미안하지만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있겠냐고 합니다. 마치 제가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더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제게 정말 조심스럽게 미안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해요. 사실 이번에 아가씨 만나고 착하고 인성도 좋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결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들어보니 아직은 둘이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아무래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아가씨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 만나면서 항상 30 되면 결혼하기로 했다. 32 되면 결혼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 그 말은 결혼 생각이 없는 애가 아닌 건데 나한테 한 말과 달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가씨 쪽에서 어떤 이유에서이든 지금은 결혼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예쁠 나이에 결혼시켜서 잘 사는 모습도 보고 싶고 아이 낳아 키우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사랑하는 만큼
둘이 결혼하면 제일 좋지요. 하지만 연애는 해도 결혼은 생각이 없는 거라면 우리 아들 놓아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한데 부모 된 입장에서 이런 걱정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 부탁할게요.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면 전 늘 뒤로 물러났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모질게 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마음을 잡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했지요. 또 왜 그러냐? 나는 결혼 안 해도 괜찮다. 그냥 너랑 지금처럼 평생 지내도 좋으니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절 다독입니다. 그래서 왜 오빠는 오빠 생각만 해? 물론 오빠 인생이지. 하지만 오빠의 그런 결정과 행동 때문에 내가 힘든 건 안 보여? 그리고 사랑으로 낳아서 길러주신 오빠 부모님 마음은 안 보여? 이제 오빠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나이야. 그런데 난 아직이잖아. 난 평생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불효야. 오빠가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잘 생각해야 해. 어차피 나와는 헤어지면 남이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잖아. 내가 왜 오빠랑 여태 결혼 못 하는데? 엄마 때문이잖아. 나는 엄마를 놓지 못해. 그러는데 왜 오빠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러니 정말 잘 생각해. 우린 헤어지는 거야. 그게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부모님을 위한 길인 거야. 라고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 마음이 왜 아무렇지 않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겐 아픈 엄마가 있었기에 사랑을 쫓기에는 여전히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게 왜 또 그러냐며 왜 이번에는 이토록 단호한 거냐며 매달리더군요. 몇 번 경험해서인지 그 사람이 그런 반응에도 무뎌질 만큼 무뎌졌는지 눈물은 이제 이전만큼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삼키며 겉으로는 덤덤한 척 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달라지지 않는 제 모습에 그 사람도 점점 지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댐이 무너져 물이 쏟아지듯 마음이 터진 것 같더군요. 어쩌겠어요. 우리의 상황이 그런걸요. 어느덧 그 사람과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모두 그 사람과 보냈기에 아직 길거리만 걸어도 그 사람의 흔적이 가득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해 엄마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회복이 많이 되셨어도 계속 아프셨고 나이가 듦에 따라 합병증도 왔었는데 결국에는 폐렴이 나타나 입원을 했음에도 낫지 못하고 돌아가셨네요. 아무리 아파서 누워 있어도 제게는 지분 같던 엄마였는데 이렇게 가시니 이젠 내가 비를 피할 곳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엄마의 장례 첫날 아직 부고도 다 보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더 나더군요. 그 사람은 오는 절 말없이 토닥여 줍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장례식 내내 아무 말 없이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장지까지 모시고 마무리 짓는 것까지 모두 함께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그제야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너무 경황도 없고 힘들었는데 많이 의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 밥 한번 사 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2달쯤 뒤 그 사람이 제게 왜 밥 안 사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감정은 감정이고 자신에게 밥 사기로 한 건 사야지 않냐면서요.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1년 만이었네요. 우리가 연애할 때 자주 가던 그 음식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저희 둘의 사이만 달라졌지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걷는데 그 사람이 제게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으니 그간의 부담은 좀 덜하지 않겠냐면서요. 자신은 그간 계속 혼자였다고 저와 헤어지고 나니 결혼 생각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서요. 그 말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날 바로는 아니었지만 얼마 뒤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사귀었어요. 아픈 엄마 밑으로 병원비와 약값 등이 들어가지 않으니 그래도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최소화로 쓸 수 있었고 동생과 둘이 잠만 자러 들어오는 집이라 집도 줄여서 절약을 많이 했지요. 그러자 나도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즈음 그 사람은 정말 조심스럽게 제게 다시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람과 10년 만나면서 처음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좋아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결혼하기엔 너무 준비가 부족하니 조금만 더 모아서 천천히 결혼을 준비해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간 저라고 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동생이 있다곤 하지만 제가 결혼하면 아픈 엄마는 어쩌나 싶고 결혼해서도 엄마에게 돈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한 것들 같았거든요. 그냥 다 제가 제 선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었기에 그 사람을 포기하고 엄마를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노력하면 결혼할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돈을 모으고 제가 그 사람의 부모님에게 허락받기에 경제적인 상황도 떳떳할 때 인사드리고 허락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지 6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를 통해 그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한번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면서는 주변에 딱히 알리진 않았었어요. 저희가 다시 만나는지 모르는 친구가 그 사람의 청첩장을 사진으로 보내주면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나 보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사진을 살펴보니 분명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채 2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아야 했어요. 여느 때처럼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니 반갑게 제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하니 저희 회사 앞으로 오겠다고 하네요. 그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절 안아줍니다. 그런데 전 웃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진 속 청첩장을 보여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황하네요.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결혼을 속일 생각을 했어? 그래, 우리 처음부터 결혼의 연은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니 10년을 만나면서도 계속 결혼에 관해서는 어긋나 온 거겠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사람을 농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오빠한테 결혼하자고 한 적 없어. 오빠가 늘 내게 결혼하자고 했잖아. 오빠에게 그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어. 다른 사람 만나라고 했어. 그래도 늘 오빠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번에도 오빠가 엄마 장례식장 찾아왔고 오빠가 다시 만나자고 했어. 그리고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어. 그런데 다른 여자랑 결혼하네? 어떻게 된 건지 할 말 있어? 그게 사실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즈음 만나기 시작했던 여자야. 그때 집안 소개로 만나면서 아직 서로 감정도 없고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만나보자 하면서 만났던 거야. 너를 만나면서 그 여자하고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집안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만 더 만나고 헤어져야지. 한 번만 더 만나고 헤어져야지 하다가 한 해 두 해 기간이 길어졌고 그간 나도 모르게 정도 들었더라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너무 착하고 나한테 헌신적이고 잘하다 보니까 가끔 너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면 의지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 이미 부모님들끼리 결혼 계획 다 잡아 놓으셨고 모두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정신 차려 보니 결혼 준비가 이만큼이나 진행되어 있었어. 뭐라고? 정신 차려 보니? 그건 너무 거짓말이지 않아? 오빠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으니 만난 거잖아. 지금 2년간 양다리 걸쳐놓고 그게 할 말이야? 나는 처음부터 오빠가 만난 사람이 있다고 정리할 거니 만나달라고 했다면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라고 했을 거야. 지금처럼 이런 구질구질한 상황이 싫어서 말이야. 난 정말 오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이네. 2주 남은 결혼을 무르라고 하겠어, 뭐라고 하겠어. 그 여자랑 잘 살아. 나만 없어져 주면 되는 거잖아? 라고 헤어졌습니다. 참 바보 같죠? 그 사람의 결혼식 날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잘 살게 둬야 하나. 바보같이 당한 그 세월이 서러워서 엎어야 하나. 제게는 이래도 저래도 모두 후회할 행동들이더군요.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는 그 여자도 안 됐고, 그런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그 여자의 부모님도 안 됐더라고요. 원래 내 인생만으로도 버거워 남의 인생은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지랖 좀 부려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혼식 날 제가 갖고 있는 옷 중 가장 예쁘고 비싼 옷을 입고 미용실에 가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그 사람의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그간 그 사람이 제게 쓴 돈이 많으니 봉투에 제 이름을 적어 축의금 1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도 제 이름을 썼지요. 이때까지도 그 사람은 축하해주러 온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이내 신부 대기실로 가서 함께 그 여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를 보자 누구지? 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그 여자에게 신랑 쪽 지인이라고 하니 조금은 당황했지만 보는 눈들이 많으니 그냥 한 장 찍자 싶었는지 사진을 찍자네요. 그 사람의 친구들이 절 알아볼까 식장 한쪽 구석 어두운 곳에서 그들의 결혼식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 정말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내가 그리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결혼하자고 매달리더니 결혼 결심을 하고 나니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 줄이야.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 친구들 사진 찍는다고 나오라고 하네요.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무리에 껴서 저도 함께 섰습니다. 다들 사진에 잘 나오기 위해 자리를 잡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렇게 몇 컷을 찍고 나니 누군가 저를 알아보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슬쩍 쳐다보니 그 사람의 친구들 중 한 사람이 절 알아보고는 놀라더라고요. 서로 맞네 아니네 하며 제가 여길 왜 왔겠냐고 하는데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사진을 마저 찍고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으로 가 신랑 신부 가족석에 준비한 봉투를 올려놓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간 우리가 만나온 기간, 그리고 최근 다시 만나서 한 약속들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난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동시에 두 사람과 만난 그 사람의 행태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나와 결혼 약속을 하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 준비를 했다고.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모든 판단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난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 없이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음 날 그 사람에게서 쉴 새 없이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그간 만나온 세월과 정을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두 여자에게 상처를 주는 너의 행동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살면서 평생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부모님도 절 고소한다 어쩐다 난리였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을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 혼주 테이블로 왔던 양가 부모님은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셨고 이 결혼은 사기 결혼이라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다네요. 결국엔 큰 홍역을 겪었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혼 생활 내내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의심하고 의부증 행동을 해 결국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내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꿈은 꾸었지만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이더라도 행복하길 바랬는데 결국 스스로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이렇게 되어 안타깝네요. 그 일이 벌써 근 10년 전입니다. 그 사이 동생은 시집을 갔고 전 여전히 혼자입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이젠 저를 위해 꼭 써야 하는 돈만 나가니 제법 모아 작지만 다시 전셋집도 하나 갖고 있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절 위해 제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며 나만을 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